네, 안녕하세요. 기막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미국 주식시장을 이 월가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그림은 제가 이 AI로 그려본 건데 곰, 그죠? 베어, 그리고 황소, 불. 올해는 2025년은 불장이냐 베어장이냐 모르겠네요. 그 뭐 미래는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될지. 그래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 경제를 전망을 좀 해보면은 전문가들이 있겠죠. 미국에. 그 전문가들이 뭐 블루칩이라는 이런 경제지에서 그 전문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 실질 GDP는 2.1%고 CPI 그죠? 소비자 물가지수 그건 2.4%고 뭐 실업률은 4.3%, 10년 국채 수익률은 4.1% 이럴 거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전망이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래도 뭐 CPI 그렇게 별로 안 높죠. 실업률도 별로 안 높네. 경제 성장률도 좀 나오고 그렇다고 합니다. 뭐 이게 경제가 있으면은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 아시죠? 경제가 있으면 주식시장은 이렇게 개라고 그랬어요. 개. 그죠? 주식시장. 경제가 사람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개를 산책시킬 때 개가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주식시장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그 경제를 반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경제가 사람이면 주식시장은 개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으면은 주식시장도 좋은 거예요. 근데 개가 그 주식시장에 앞서 나갈 수도 있고 좀 뒤처질 수도 있고 그럴 뿐이지 경제가 바로 주식시장을 그 반영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경제를 반영하는 거죠. 뭐 별로 나쁘지 않죠. OECD에서 뭐 실질 GDP 뭐 예상을 했는데 이게 2025년입니다. 미국 보죠. 미국이 뭐 2.4% 정도 될 거라고 또 예측을 했네요. G20 평균은 3.3%고 뭐 2.4% 아까 여기는 어디였죠? 2.1%? 이제 상위 10개 2.5% 2.1%에서 뭐 2.5% 될 거다 이런 뭐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코로나나 뭐 이런 게 또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모르죠. 코로나나 이런 거 뭐 금융위기나 뭐 이런 게 생기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OECD에서 그 실질 GDP를 생각해 보면 한 2.4% 미국이죠. 될 거라고 예상을 했대요. 코리아는 2.1%? 그 정도네. 미국이 더 높네요. 한국보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2025년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건가? 우리 뭐 주요 투자은행들이 어떻게 전망했는지 한번 알아보면 골드만삭스가 10.52%, 2025년 S&P 500 내년 모건 스탠리가 10.52%, JP 모건이 10.5% 똑같네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S&P 500이 6,500 정도 될 거라는 거고, 모건 스탠리도 6,500으로 예상했고, JP 모건도 6,500. 그리고 그럼 뭐 웰스 파고나 이런 데는 좀 높게 이렇게 뭐 예측한 모양입니다. 10% 안팎이죠. 평균은 뭐 14%. 그러니까 2025년에는 S&P 500이 한 10%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했답니다. 근데 작년에도 10% 정도 될 거 오를 거라고 예상했는데 20% 넘었죠. 28% 가까이 됐죠. 사실 안 맞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예상해, 그죠? 그냥 10% 정도 오르겠지,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포춘지에 실린 뭐 이렇게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예상 뭐 이런 걸 한번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세금과 규제를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게 가장 크죠. 그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가 세금 규제 완화, 세금 감면. 2025년을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가 요 바로 두 개입니다. 좀 생각해 보니까 한국 보수 정권이 요즘 또 안 좋죠. 자꾸 망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 경제 관료들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긴축 일변도예요. 항상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정권도 한덕수 총리를 뭐 개인 실명 얘기하기 좀 그런데 이분을 국무총리로 할 때 망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경제관료잖아요. 경제관료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뭐 잘했다는 실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왜 이런 분을 국무총리로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를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 경제 관료들 자꾸 쓰는 거예요. 고시 패스한 사람들, 아니면 교수나.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사람들은 다 긴축이에요. 항상 긴축. 뭐 이렇게 그런 뭐 보고서나 분석한 거 아주 비관적인 보고서 하나 들고 가서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긴축합시다. 자기들은 막 1억 이상 막 연봉 받으면서 국민들한테는 이제 긴축하자 이러는 거죠. 국민들이 잘 사는 꼴을 못 봐요. 이 공무원들이라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세로토닌 전달체 S 유전자 있죠. S형. 이 사람들이 비관주의자라고 그랬죠. S형이. 그 세로토닌이 행복 유전자인데 요게 L형이 있고 S형이 있어요. L형이면은 낙관론자고 S형이면 비관론자인데 우리나라는 80%가 비관론자래요. 그럼 일본하고 중국 이런데 미국은 아니죠. 딱 중간 정도 되는 거죠. 영미권. 근데 우리나라 비관론자가 너무 많아요.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관료들이 이 사람들이 다 비관적입니다. 보면은. 뭐 나쁜 사람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다 비관론자들이에요. 2년 반 동안 긴축만 계속 했으니 국민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재정 지출을 하고 금리도 좀 내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다르게 물가도 그렇게 많이 안 올랐잖아요. 많이 안 올랐다고 그럽니다. 금리도 많이 좀 내리고 과감하게 재정 지출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이렇게 계속 긴축만 2년 반 동안 긴축만 하니까 못 견디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분도 그렇죠. 뭐 전부 관료야. 내각 사람들이 전부 관료예요. 특히 경제 관료 이런 사람들. 제가 국민연금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비관적으로, 보고서도 비관적으로 만들고, 생각 자체도 비관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쓰면 안 돼. 예전에 김영삼 정권도 IMF 났잖아요. 그때 이분도 막 속았다, 막 이런 얘기도 했어요. 관료들한테 속았다. 박근혜 정권도 긴축만 하다가 4년 동안 긴축만 하다가 탄핵당하고 이번 정권도 윤석열 정권도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MB만 감세하고 좀 머리가 좋았죠. 이분만 관료들이 속이지를 못했죠.
이분은 델코 달았잖아요. 그죠? 막 토목공사하고, 토목공사가 재정 지출이죠. 뭐, 토목공사하고, 감세하고 이러면서 경기 부양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이분만 무사히 정권을 마친 거고, 다른 분들은 이 경제 관료들 때문에 긴축을 그냥 긴축도 하긴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데 재정 지출을 할 때는 또 지출을 해야죠. 긴축만 계속해. 그죠? 박근혜 정권 때 그랬죠. 긴축만 계속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중간에 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거는 이런 경제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잘 아닌 것 같아요. 이념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주한미군이 지켜주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골드만삭스랑 모건 스탠리 예상 보면 2025년 주식시장 성장은 M7 요거에 2024년에 M7이 많이 올랐죠. 애플, MS, 엔비디아 이런 거. 이거 말고도 다른 주식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른 주식이 좋아질 거다 뭐 이럽니다. 뭐 헬스케어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애플, MS, 엔비디아나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빅테크 모두 그 AI에 대한 자본 지출을 여전히 쭉 계속 수십억 달러씩, 오히려 2024년보다 수십억 달러씩 더 늘릴 거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런 반도체 이런 기업들 좋아질 가능성이 좋겠죠. 2025년.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본 건데 M2 증가율은 아직 안 나왔고 S&P 500이 평균이 11.89%였어요. 2년 연속 이렇게 많이 올랐죠. 20% 이상 올랐죠. 그래서 2025년은 좀 떨어지지 않겠냐 막 이런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2022년에 이때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 진짜 1년 내내 또 하락했어요. 그래서 요거 2023년은 기저효과로 오른 거고 평균 내면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11%. 그죠? 그러니까 2025년도 한 10% 정도 오르지 않냐. 그런 게 요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이런 회사들의 그런 전망인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뭐 평균, 연평균, 이거 기하 평균입니다. 11%, 뭐 10%, 20% 오르지 않겠어요? 그냥 평균 오르지 뭐 않겠어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고 알 수 없는데 그냥 평균만큼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뭐 물론 마이너스 날 수도 있죠. 근데 뭐 마이너스 날 수도 있는데 플러스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모르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비관적이기 때문에 올해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10%니까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2010년대, 2020년대인데 2010년대는 14%였어요. 그 연평균이 높은 건 아닙니다. 지금 10%가. 애플, MS, 엔비디아는 뭐 연평균 17%, 애플하고 MS 그랬고 엔비디아가 엄청 올랐죠. 79%. 엔비디아. 올해도 좋을 거라는 예상이 많이 있습니다. 2025년에 빅테크들 여전히 AI에 대한 자본 지출을 수십억 달러씩 늘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경제도 뭐 나쁘지 않고 주식시장도 뭐 10% 이상 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우리는 속 편하게 10% 정도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없이 또 뭐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뭐 있겠어요. 근데 이 코스피는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그 연구해 본 적도 없고 모르겠어요. 그 관심 있는 분들이 스스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미국 주식시장 그 월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문제점, 이 보수 정권의 문제점이 바로 오히려 이념이나 이런 게 아니라 경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 생각이었고, 이 경제 관료들이 문제예요. 근데 모르잖아. 이거를 대통령이 경제를 전문가가 된 게 아니라 트럼프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025년 미국 주식시장 월가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10% 정도 오를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학형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